예,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부동산 문제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장동혁은 제가 보기에 참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의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기본이 안 된 것 더하기 좀 악랄하고 간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바로 잡겠다고 저렇게 예를 쓰는데 장동혁은 집이 6채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네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걸 보고요. 진짜 너 불효자식 맞다. 어떻게 설날에도 노모팔이를 하냐. 너는 불효자식 맞다 이러던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이게 뭔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전 이게 뭐 지금 다주택자 얘기가 초점이었는데 그 얘기는 쑥 사라지고 갑자기 어머니 노모 불효자 이게 사실 이게 정당 대표 대통령 X든 아니면 다른 수단이든 SNS에 올리는 글이라는 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이 장동혁 대표는 참 정말 한숨 나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과세 문제 또는 뭐 다른 정책 문제 이거는 좀 별개로 지금 이제 논의를 한다 치고요. 이 상황에서 노모의 말씀이라면서 저렇게 직접 이렇게 뭐 다운표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올릴 일일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제 저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집 6채니까 다주택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가면 살아가야 될 집인데 그걸 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붙이는 건데요. 그 다음 또 SNS가 진짜 가관이었던 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했다면서 또 다운표를 이용해서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이건데요. 저는 진짜 이 장동혁 이자는 절대 이런 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제 자신의 2022년도 사진을 끌어다가 자신이 명절 내내 대통령의 SNS 다 파느라고 핸드폰을 보여줬더니 자신이 핸드폰보다도 못하다면서 노모팔이 어머니를 갖다가 계속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에 어머니를 갖다 이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문장을 완성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머니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5세 노모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자는 어머니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어떻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연명하려는 그런 걸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그 장동혁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그래도 원래 정치라는 게 약간의 뭐 과장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뭐 공방하다 보면 조금 뻥도 치고 그런 것까지 이해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정쟁에 무슨 노모를 끌어다 보통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이야기할 때는 명절 때 내려갔더니 국민들은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정치한다고 고생 많은데 국민들의 민생을 더 살펴봐라 하는 이렇게 보통 어머니 아버님도 덕담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지. 여러분 내 이놈 너의 서울에서 안 되고 지역에 들어와서 대통령 욕 먹는 지랄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모님이 상식적으로 아니 그 천발 양보해서 그런 어머님이 따더라도 그걸 그대로 올리는 것도 웃기고 정쟁의 어머님
어머님도 모자라서 장모님까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잠 안 자고 일하면서 여러 번 올렸거든요. 이자는 페이스북에 딱 3번인가 올렸습니다. 명절도 아니에요. 명절 기간 다 합쳐서 명절 전후까지 3번 올리는데, 아니, 어머니 앞에서 그 3번 올리면서, 그리고 어머님이랑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보령에 물어보니까 뭐 하루 정도 왔다 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 하루 종일 SNS만, 대통령한테 SNS만 해갖고, 야, 임마! 핸드폰 그만해! 그랬다는 건데, 그것도 그냥 뻥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 소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다주택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골집을 문제 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명 어디에도 없고 저도 없고 부동산 근본주의자들 일가구 주택 주장하는 사람들도 시골집 문제 안 삼아요. 예를 들면 자기 고향에 부모님 물려준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투기 목적 일가 이주택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세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게 거짓말 뻥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심지어 같은 당인 김종혁이 지적을 했던데, 아니 사진은 2020년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다고 그러대요? 아니 네. 실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는 2020년 찍혀 있어요, 선명하게. 그러면서 2022년 예. 그러면서 이번에 찾아뵌 것처럼 옛날 사진 가지고 최소한 부모님한테 찾아갔으면 최소한에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네요. 하루합니다라는 정성이라도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예. 한번 이것 2022년 사진이고 또 이런 걸 돌렸어요. 참 한번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시네요. 핸드폰만 또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시네요.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팡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뭔 말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쓴 거라고 하면 명절에 어머니 보러 가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쇼도 아니죠. 그다음에 95세 노모가 지금 노인정이 관세하고 쿠팡 얘기에 제일 핫하다? 핫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도 참 새로우신데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야래.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한 건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 사진이 2022년 돼 있는데 저 2020 어쩌자는 찍었잖아요. 거예요, 저거에. 그래서 명절 연휴가 5일인데 SNS는 3일 동안 하나씩 올렸어요. 그것도 다 글이 짧잖아요. 이걸로 뭐 하루 종일 SNS 했더니 어머니 지적했다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구순 노모인데 핸드폰만 더 못한 할머니는 죽겠다 이런 말을 할머니 하셨을 리도 없지만 그걸 또 그대로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걸 그대로 올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실인가도 궁금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저는 철저하게 글짓기, 예. 글짓기를 했다. 글짓기를 하느라고 골머리를 꽤나 썼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제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 추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핫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누가 95세 할머니께서 헛하다 이런 말을 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어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까? 아니 야당 대표라는 자가 이렇게 글짓기를 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요. 국민을 속이는데 헛하다. 야 이놈아 아주 그냥 야용 새끼야 그냥. 그렇죠. 아유 야용 새끼야. 그리고 그냥 이놈은 몽둥이를 맞아야 돼 아니, 이놈은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서 하투도 치고 바둑 두고 장기도, 저도 뭐 작년에 찾아뵌 적 있는데 우리 동네 삼천리, 아니 거기서 관세와 쿠팡 이야기는 구순 노모가 관세와 쿠팡 이야기 한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데 거짓말도 거짓말. 쿠팡인가 진짜. 호빵인가. 이 거짓말. 쿠팡하고 호빵하고 우리가 그걸 헷갈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할머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데요, 이자가 진짜 사관자입니다. 결국 본인이 6주택이라는 게 지금 정부민이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지 6주택이 이렇게 시골 노무 사는 집까지 포함됐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건데, 시골 할머니 한 분 집하고 지 집만 서울에 하나 있으면 누가 장동익 다주택,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 대변인한테도 촉구했어요. 왜 6주택이라고만 이야기하냐. 땅이 11곳이 더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 저는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 전형적인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입니다. 건물만 얼마 전까지 7채였는데 한 채 팔았고 6채고요. 땅이 11곳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서산 당진고속도로 종점 대산 석유화학단지 종점 2km 이내에 20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말년에 가서 살려고 졌다는데 그 지역이 화학단지 때문에 지금 수십 년째 공기가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 고향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닌 데서 땅을 왜 사놓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에 지금 고속도로 짓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투기꾼이죠. 투기꾼인데 그게 드러나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무슨 노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마치 살 곳이 없어 주가 된 보령에 홍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령 시민들이 SNS에 옷을 줍니다. 네 놈아! 똑같이 너 보령 시내 홍아파트 있는데 무슨 어머니는 살집 없다는 식으로 엄살을 피우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저 보이는 저 집에 사시지 않을 수 그래서 있나요?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제가요. 거기에 안 살고 홍아파트 사는데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보령 시민들 올렸는데 제가 보령에 이제 빠꾸미들하고 죄송합니다. 보령 전문가들하고 연락해 보니까 어머님이 저기에 살고 계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령 시내에 좋은 아파트가 있지만 보통 우리 시골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니 나 안 들어가야. 차라리 나는 안 들어가야라고 올렸으면 설득이 되죠. 근데 무슨 콧방인가 호빵인가 뜻이 아니 저는 너무 신물나는 게 근데 어머님은 정쟁에 악용하면 안 되죠. 최소한. 미련하기까지 해요. 미련한 놈. 지금 이런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렇게 맞서는 거는요. 바보죠. 바보죠. 일단 재밌는 댓글 몇 개 좀 소개하고 이계환님 핫하다가 아니고 화투다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화투 치다가 정완식님 동혁아 불효자씨가 효자 되기 쉽다. 시골집 한 채만 가지고 부모랑 같이 농사지으면 그것이 찐 효자다. 박승만님 정신 넋 빠진 불효새끼. 장동혁 내비둡시다 앵커님. 장동혁은 더불어민주당 큰 도움입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은 망국적인 투기를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걸 하는 것이 그게 야당 대표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 어머니가 뭐라고? 뭐 나 서울 가서 50억짜리 아파트 봐야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갖고 계신 그 아파트가 서울은 아니지만 어머니 건당이 생각에는 서울로 생각하시고 그걸 여러 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50억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50억 시대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장동혁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시대차익을 보고 마련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돈을 모아서 마련했던 집이고 퇴임 후에 살 집이고 그런데 무슨 그걸 지금 나중에 시대차익이 그렇게 예상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했다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판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결국 본인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과 초가 주택이 문제다.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서울공하고 그다음에 특히 강남 중심으로 완전히 부동산과 교육이 과열돼가지고 전국이 다 왜곡되고 심지어 경제까지 악영향 끼치는 거니까 본인도 은연중에 서울의 비정상적인 집값이 문제다.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 시골집이 문제가 아니라 시골집 있는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고가주택이 문제라는 취지로 어머니 말씀하셨다는 건데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죠. 맞습니다. 부동산 공하고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불패 시나 특히 투기적을 중심으로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이 맞으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그다음에 저번에 못 만났는데 영수회담해서 저희들도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뭐 방식이 뭔가 자기들 보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지적도 하고 그렇게 만난다고 했으면 생산적 이야기가 될 뻔했죠. 근데 어머니를 진짜 정쟁에 이용해갖고 어머님이 하지도 않았을 말씀을 저렇게 소설로 지어내는 작태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앵커님도 좀 이따 한번 장동혁 페이스북 들어보세요. 댓글에 전부 다 극단주생 돼서 장동혁 만세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머님 애국자 장동혁.
그러니까 이자가 거기에 지금 취해버린 거예요. 오호. 그동안 내가 올린 글들은 좀 다소 딱딱한 글들이 많았거든요. 장동 페이스북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뭐 윤석열 찬양을 해놓고. 근데 이번 글들에는 약간의 정말 저질 소설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소가 나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댓글을 엄청 달렸거든요. 여기에 취한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명절 5일 연휴 중에 3일 동안에 하루씩 올렸어요. 그걸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봤다는 거짓말을 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너는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자빠졌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된 게 아니라 극우 세력 찬양하는 댓글 봐가지고 윤핵관으로 다짐하다가 엄마는 돈 난 거죠. 그렇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SNS 설전을 벌이느라고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2022년 사진이라는 거 그 미처 저는 못 봤는데 우리 현장을 좋아하는 기자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장동혁 대표 보령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만나러 안 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사진 그렇죠. 올리지 만약에 갔으면 사진 어머니하고 찍어서 사진 그러네요. 당연히 그러네요. 25년 이번 26년이라고 당연하죠. 새 사진 올려야지. 올려야죠. 그리고 수행원이 찍어줍니다. 본인이 대표님 어머님 집 왔으니까 그런 지적까지 나와요. 아니면 왔어도 보령 홍화 아파트만 갔다가 그냥 올라가 볼 수도 근데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본질을 흐린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올린 글은요.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들어준 정치인.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동안에 왜 이 주택 폭등, 부동산 가격 이게요. 물론 부동산 값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해당 지역 올라서 득을 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 말고요. 이 양극화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 또는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상실감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그냥 자산값이 이 소수의 무리잖아요. 그 소수의 무리를 굳이 따지면 누구는 1%라고 그러고요. 누구는 더 따지기 시작하면 0.1%라고 그러는데 그 1%, 0.1%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을 위한 옹호하는 쪽으로 춤을 췄습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 그냥 다시 다 깎아줘 버렸죠. 거래세도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걸 옹호해준 정치인들이라는 이 표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조금만 덧붙이면요. 제가 이번 논란을 보면 너무 황당한 게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세력들은 마치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10억 주고 샀는데 50억 돼가지고 40억 이득이 남으니까 그중에 일부 내라는 거니까 그 세금 내도 어마어마한 이익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강매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유예를 안 하니까 이제 다주택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안 해줄 테니까 이번 안에 팔고 나가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번 5월 그 안에 파시든지.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또 거기다가 2년 정도까지 우리가 봐주겠다는 거고. 근데 나중에 버티다가 나중에 파시면 그때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대통령이 드림으로써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나는 나중에 그래도 팔란다면 나중에 팔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40억 벌었는데 국가에서 좀 내가 세금 많이 내지 하면 나중에 파셔도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러다가 또 꺾이겠지? 그러면 버티셔도 돼요. 야, 근데 이참에 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중과 전에 얼른 팔고 주식으로 가자 할 사람도 이번에 팔면 되는데 세입자 있으면 2년이었던 시간 선택지를 여러 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는 더 이상 무슨 다주택을 악마해서 손해를 끼쳤다라는 가짜 뉴스는 하면 안 됩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이제 코스피 5천도 달성했는데 부동산도 집값도 잘 잡아달라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예. 또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입법적으로 국회가 좀 더 받쳐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쓴소리는 없으셨어요?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예. 여야 간의 정쟁보다는 좀 이렇게 협치, 싸우지 마라. 예, 민생 이런 걸 위해서 좀 협치해달라 이런 얘기는 늘 하시죠. 예. 예. 아무래도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비해서는
잘 나오니까 쓴소리보다는 그래도 좀 칭찬을 많이 드렸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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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역시 부동산이잖아요. 네. 의원님 연휴 기간에 제일 뜨거웠어요. 네, 네. 아마 의원님도 뭐 대통령님이 네. 연휴 기간은 좀 그냥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건데 지금 SNS 글이 이제 5글이 올라갔습니다. 네. 5번이 장종국 대표하고 지금 뭐 불효자는 웁니다 시리즈로 지금 저 1대1 매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장종국 대표 간의 연휴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이 매치 네. 이 공방의 핵심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모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절 의지를 명확하게 대통령은 SNS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종욱 대표가 연휴 내내 노모를 이제 끌어들여서 감성팔이로 대응하는 것, 예. 이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또 분당의 아파트 한 채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하고 퇴임 후 돌아갈 한주택 때 장종욱 대표 6채 예. 이것과 그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걸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예. 실제 부동산 집값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비판하면 좋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감성팔이하면서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종국 대표 6채에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저 최근에 SNS에 올린 거 보면 그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자가용 별장 이런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이 기조에서 보면 장종국 대표의 6채도 크게 문제 삼을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그러니까 뭐 소멸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주택, 다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려고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에 맞는 그 책임을 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종욱 대표가 시골에 있는 노모의 노모를 끌어들여서 감성팔이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받아 친 것이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42명이 다주택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판도 자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 6채도 뭐 시골에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저 뭐 어디입니까?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토지 관련된 저 투기 의혹으로 고발도 돼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 메신저로서의 문제가 자격 문제는 있죠. 예. 그 대통령은 성남에 예전부터 살고 있는 1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재건축되면 시세 차익 많이 난다고 국민의힘에서 이건 뭐야 또 부동산 불로소 등은 비정상이다 사회악이라고 비판한 게 맞느냐 그 좋은 집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생떼죠 사실은. 29년 전에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똘똘한 채 이런 주장을 막 하던데 로또 얘기하면서 그 똘똘한 채 얘기는 뭐냐면 그 갭투기를 통해서 산 비거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분당에 갖고 계신 아파트는 29년 전에 실제로 매입을 하고 거주를 하셨고 그다음 퇴임 후에 돌아갈 곳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똘똘한 않잖아. 로또나 이런 거랑 개념이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빗나간 공격을 하니까 정말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른 여당 입장에서요. 이 선거 지금 6개월 한 5개월 4개월 남았네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 잡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못 느끼세요 혹시? 여당 입장에서. 대선 때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코스피 5천 뭐 계곡 정비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하시잖아요. 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그런 표를 의식해서 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하고 규제를 막 풀어줬던 것들이 되풀이 돼서 부동산 집값이 오른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예시켰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지금 쌓여서 이런 결과들이 도출된 건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민심도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방송 3사의 최근의 여론조사 보면은
그 50% 이상이 다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집값 안정화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간다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집값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장 있을 지방선거의 유불리, 표 계산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입장에서 혹시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대통령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 과거와 다른 것이 있다는 뭐냐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거,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공급 대책이나 투기 그 수요 억제책을 단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에다 더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기 자금들을 생산적 시장인 그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무브 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는 같이 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그 신뢰와 그런 믿음들이 계속 덧붙여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